사회적 조율자 혹은 이상의 전파자라는 수식어로 표상되며 타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현실로 번역하는 데서 삶의 유일한 당위성을 발견하는 ENFJ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시린 실존적 시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이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구조적 환경의 압착과 정서적 고립에 의해 영혼의 이정표이자 삶의 북극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본래 ENFJ에게 삶의 지향점은 개인의 파편화된 안녕이나 단기적인 성취라는 폐쇄적 궤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실존의 본질은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정서적 교감을 통해 타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보편적 가치와 숭고한 이상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사회적 조각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공동체의 유대 속에서 이타적 성취를 일구어내는 감각이야말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연료이자 자아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실존적 기둥이 됩니다. 이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온전히 그 형상을 드러내는 유동적이며 확장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법은 종종 이들의 뜨거운 진심을 무력하게 냉소하곤 합니다. 개인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치부하며 정서적 에너지를 잠식하는 독성 강한 인간관계, 이상주의의 가치를 비효율로 규정하고 조롱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 혹은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실존을 말살시키는 과도한 의무의 굴레는 ENFJ를 정서적 유폐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확장적 에너지가 공동체의 선으로 치환되지 못하고 도리어 환경의 벽에 부딪혀 자신을 파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 이들은 극심한 존재론적 회의에 직면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한 확장이 환경적 제약에 의해 가로막히고 자아의 소모만이 강요되는 상황이 장기화될 때 ENFJ는 단순히 방향을 잃는 수준을 넘어 영혼의 열기가 급격히 식어버리는 사회적 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생명력을 얻던 이들이 관계의 단절과 환경의 불협화음 속에서 스스로의 빛을 꺼뜨리게 되는 과정은 ENFJ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실존적 소멸의 서막이 됩니다. 이들이 환경적 압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갈 때 발생하는 심리적 역동의 본질과 그 내밀한 고통의 층위를 격조 있고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빛의 차단 외의 환경은 ENFJ를 무너뜨리는가? ENFJ에게 환경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배경이나 객관적인 좌표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공간은 자아와 타자의 감정이 교차하고 공명하는 정서적 장이며 자신의 존재론적 당위성을 증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윤리적 무대입니다. 타 유형들이 환경을 자아와 분리된 독립적 객체 혹은 통제 가능한 변수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ENFJ는 환경과 자신을 하나의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로 상호 결합합니다. 이러한 전일적 기질로 인해 이들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전조, 사회적 부조리 혹은 공동체 내에서 희망이 거세된 분위기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에서 유입되는 각종 자극을 무미건조한 수치나 정보의 나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동체의 미세한 균열에서 발생하는 비가시적인 파동, 타인의 침묵 속에 은폐된 절망의 무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도덕적 불협화음을 전신으로 흡수하는 정서적 안테나와 같은 공감적 수용성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수용성은 공동체의 상호주관성을 정밀하게 포착하여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환경이 오염되거나 경직될 때는 자아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경로로 변질됩니다. ENFJ에게 부조화한 환경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선 실존적 침해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외부의 부정성을 객관화하여 차단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으로 고스란히 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와 세계를 구분짓는 심리적 방어선은 무력화됩니다. 건강한 환경 속에서 타인을 치유하던 빛의 수용성은 역설적으로 그 예민함 때문에 환경의 독성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영혼의 기절을 잠식당하게 만드는 가장 취약한 급소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붕괴가
곧 자아의 붕괴로 직결되는 이 특수한 심리적 역동은 ENFJ가 목적, 상실의 심연으로 추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1. 윤리적 자율성의 박탈과 가치 전도. ENFJ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축은 나의 행위가 타인과 공동체에 유의미하고 선한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확신입니다. 이들에게 노동과 활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나 개인적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가치를 외부 세계에 구현하고 타자와의 정서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실존적 표현의 장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의 정당성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승인되고 공유될 때 ENFJ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완성되었다는 충만한 효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치화된 성과와 기계적 효율성만을 지상 과제로 삼는 비인격적 시스템, 혹은 타자를 인격적 주체가 아닌 기능적 도구로 전락시켜야만 생존이 가능한 가혹한 경쟁 구도는 ENFJ의 주기능인 외향, 감정의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공동체의 조화와 타인의 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이들의 심리 기제는 오로지 이윤, 극대화와 적자 생존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심각한 기능적 모순에 직면합니다.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공명하며 가치를 창출해야 할 외향 감정은 그 지향점이 훼손된 환경 안에서 더 이상 올바른 판단의 준거를 찾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조직의 생존이나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본인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타인에게 정서적 상처를 입히는 배타적인 역할을 강요받을 때 ENFJ는 단순한 심리적 갈등을 넘어선 도덕적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평생을 거쳐 구축해온 가치체계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행위 사이의 유기적 연결이 완전히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치유하고 고양시키는 데서 존재의 의미를 찾던 이가 도리어 타인을 억압하거나 도구화하는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때 자아는 심각하게 파편화되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실존적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의한 가치의 강제적 전도는 ENFJ로 하여금 삶을 지탱하던 도덕적 지평을 상실케 하며 영혼의 지향점을 잃고 표류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이 거울 자아의 파편화와 실존적 고립, 조화와 연결을 지향하는 ENFJ에게 진심 어린 소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경직된 환경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을 넘어 영혼을 부식시키는 실존적 감옥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교류의 대상이나 사회적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와 가치를 투영하고 확인받는 필수적인 거울 자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NFJ의 자아, 정체성은 고립된 내면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기보다 타자와의 정서적 공명과 상호주관적인 인정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강화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타인의 존재는 자아를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외부 지지대이자 실존적 정의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적 고립이나 냉소적인 분위기로 인해 긍정적이고 진실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타인이 부재할 때 ENFJ가 직면하는 공포는 보편적인 외로움의 범주를 훨씬 상회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어 줄 거울이 사라짐으로써 자아의 형체와 경계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실존적 해체의 위기입니다. 이들에게 소통의 단절은 곧 자아를 증명할 근거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인지적 마비 상태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진심이 타자라는 매질을 통해 환류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질 때 ENFJ는 극심한 존재론적 공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텅 빈 광장에서의 고독은 ENFJ의 내면을 수호하던 자아의 통합성을 산산조각 냅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으나 그 누구와도 정서적 주파수를 맞출 수 없는 상황, 혹은 자신의 정서적 확장 시도가 견고한 무관심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험이 누적될 때 이들은 자신의 본질이 환경에 의해 지워지고 있다는 근원적인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거울을 잃어버린 자아는 파편화되어 흩어지며 타인을 향해 뻗어있던 이들의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내부로 침잠하여
스스로를 공격하는 독소로 변질됩니다. 이는 ENFJ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실존적 붕괴이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생명력이 소멸해가는 결정적인 징후가 됩니다. 2. 식어버린 화로 목적 상실의 심층적 징후. 타의에 의한 환경적 압박이 ENFJ의 숭고한 이상주의와 공동체적 헌신을 무참히 짓밟을 때 이들은 본연의 심리 구조가 감당할 수 있는 복원력의 임계점을 넘어서며 가장 이질적이고 파괴적인 형태의 내적 변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침체되거나 일시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자아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본연의 심리 기제들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잠식하고 소외시키는 심리적 결빙의 단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본래 외부 세계와의 조화로운 연결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존재의 생명력을 얻던 ENFJ의 심리적 역동은 환경적 부조리가 자아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순간 그 방향성을 잃고 내부로 급격히 침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결빙 현상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아의 파편들을 고정시켜 더 이상의 훼손을 막으려는 절박한 심리적 시도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ENFJ를 상징하던 역동적인 열정과 유연한 공감 능력을 완전히 박제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은 ENFJ의 인지체계가 근간부터 어떻게 해체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재구성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지표가 됩니다. 건강하게 작동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던 주기능과 부기능은 그 본질적인 궤도를 이탈하여 왜곡된 방식으로 발현되며 평소 억눌려 있던 하위 기능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전면에 돌출되어 자아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을 지탱하던 비전의 축이 꺾이면서 발생하는 이 심리적 전도 현상은 ENFJ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로부터 가장 멀어진 소외된 상태에서 실존적 고통을 감내하게 만드는 파국적 징후의 시발점이 됩니다. 1. 비전의 상실과 부정적 예언. 본래 ENFJ는 부기능인 내향직관을 활용하여 목전의 지엽적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와 밝은 미래의 가능성을 조망하는 탁월한 선험적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이들에게 직관이란 현재의 불완전함을 인내하게 만드는 실존적 등불이며 파편화된 현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비전으로 엮어내는 통합적 사유의 핵심 기제입니다. 건강한 상태의 ENFJ는 이 직관적 힘을 동력 삼아 공동체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거시적인 목적지를 향해 타인을 독려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를 압도하는 가혹한 환경적 압착과 정서적 고립이 장기화될 때 이들의 직관은 더 이상 희망의 경로를 탐색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급격한 기능적 변질을 일으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정보가 오로지 배신과 냉소, 구조적 모순으로 점철될 때 내향직관은 이를 바탕으로 파멸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관이나 일시적인 우울의 차원을 넘어 미래라는 시공간 자체를 닫힌 결말로 규정해버리는 인지적 폐쇄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진입한 ENFJ의 내면에는 결국 어떠한 헌신도 본질을 바꿀 수 없다거나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악하다는 식의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통찰이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평소 삶을 지탱하던 거시적이고 포용적인 비전은 자취를 감추고 그 빈자리는 오직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숙명론이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의 오작동이 지닌 가장 치명적인 성격은 그것이 ENFJ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객관적인 진실로 느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신이 포착한 부정적 징후들을 인과관계의 끝에 놓인 불변의 종착지로 확신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거나 타인과 교감하려는 의지 자체를 거두게 됩니다. 희망을 잉태하던 직관이 도리어 스스로의 목을 죄는 인지적 올가미로 변질되면서 ENFJ는 자신이 구축한 어둠의 예언 속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실존적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감각의 과잉과 타락한 외향성, 삶의 지향점이자 내면의 역과장치인 내향직관이
가혹한 환경적 압박에 의해 마비될 때 ENFJ는 주기능인 외향 감정과 3차 기능인 외향 감각이 비정상적이며 파괴적으로 결속되는 이른바 FE, SE 루프 현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거시적인 목적 의식을 상실한 자아가 내면의 실존적 공동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지극히 방어적이며 퇴행적인 심리적 우회로입니다. 본래 성찰과 통찰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던 이들의 에너지는 이제 방향성을 상실한 채 오로지 외부의 즉각적인 자극에만 매몰되는 비극적 전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ENFJ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타인의 즉각적이고 표피적인 반응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깊이 있는 정서적 교감이나 장기적인 관계의 비전을 도모하는 대신 당장 눈앞의 승인과 찬사 혹은 갈등의 일시적 봉합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내면의 가치 체계에 의한 정제 과정이 거세되었기에 이들은 타인의 평가라는 불확실한 외부에 자신의 실존을 전적으로 위탁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아의 주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시에 3차 기능인 외향 감각이 통제력을 잃고 전면에 돌출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한 감각적 탐닉이 가속화됩니다. 충동적인 소비 행위, 말초적 쾌락에 대한 의존 혹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활동들이 그 예입니다. 이는 성숙한 자아 실현의 과정이 아니라 텅 빈 내면을 물리적인 자극으로 급히 메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적 충족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행위가 반복될수록 ENFJ의 영혼은 더욱 빠른 속도로 고갈되며 자신을 소진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온기를 유지하던 사회적 태양으로서의 존재감은 방향을 잃고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빛 공해로 변질됩니다. 일정한 지향점 없이 흩뿌려지는 이들의 에너지는 정작 자신의 내면을 비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서적 피로감을 유발하는 무의미한 자극의 파편으로 전락합니다. 의미 있는 서사를 잃어버린 채 파편화된 감각 속에 자신을 휘두르는 이 과정은 ENFJ가 자신의 본질적인 지적, 정서적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뼈아픈 실존적 몰락의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3신체적 소외와 신호의 무시. ENFJ의 인지 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자 이른바 맹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내향 감각입니다. 8가지 인지 기능 중 7차 기능에 해당하는 이 기능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내부의 생리적 신호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며 과거의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적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ENFJ에게 있어 이 내향 감각은 인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기에 이들은 자신의 육체가 보내는 피로, 통증, 질병의 전조 증상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 심각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혹한 환경적 압박과 공동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부과될 때 ENFJ의 주된 관심은 외부의 조화와 미래의 비전에만 편향적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이들에게 육체는 자아의 통합된 일부라기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려야 할 도구 혹은 매개체로 전락합니다. 환경이 강요하는 과업의 무게가 가중될수록 ENFJ는 자신의 생물학적 기절을 도외시한 채 정신적 의지만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는 나약함이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치부되며 자아의 통제하에 강제로 억압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ENFJ가 이러한 신체적 고통을 인지적 차원에서 대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 혹은 도덕적 성취의 증거로 치환하여 오독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육체적인 소진은 곧 자신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안도감을 제공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통증을 자신의 윤리적 결벽성을 증명하는 훈장으로 여기는 이러한 가치, 전도는 신체적 자아와 정신적 자아 사이의 극단적인 괴리를 야기하는 신체적 소외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영혼이 환경적 질식에 이르기 전 이미 물리적인 기반인 육체는 회복 불가능한 붕괴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본인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속 페달을 밟느니 비극적인 행보는 외적으로는
경이로운 성실함과 헌신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도박에 가깝습니다. 신체의 비명조차 이상주의라는 거대 담론 속에 매몰시켜버리는 이러한 인지적 맹목은 ENFJ가 실존적 파멸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처절하고도 구체적인 경로가 됩니다. 사냉혹한 논리와 냉소주의. ENFJ의 심리적 보궐력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외부의 정서적 요구와 환경적 부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자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열등 기능인 내향사고가 전면에 돌출되어 자아의 통제권을 찬탈하는 이른바 그립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을 거쳐 구축해온 외향 감정 중심의 가치 체계가 일시적으로 붕괴하고 평소 미숙하고 거칠게 관리되던 하위 기능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며 발생하는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심리적 역전 현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ENFJ를 상징하던 특유의 온화함과 타인에 대한 포용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그 빈자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논리적 비판과 비타협적인 결벽성이 채우게 됩니다. 이들이 발동하는 내향사고는 건강한 탐구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받은 자아를 외부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살상용 무기에 가깝습니다. 평소라면 대의를 위해 유연하게 넘겼을 주변의 사소한 논리적 오류나 타인의 작은 실수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하기 시작하며 모든 상황을 오로지 옳고 그름 혹은 효율과 비효율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스스로를 향해 비인격적인 환원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신의 감정적 고통이나 실존적 고뇌를 분석해야 할 데이터로 취급하거나 스스로를 목적 달성에 실패한 무능한 개체로 규정하며 가혹하게 채찍질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던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어떤 감정도 개입할 수 없는 차가운 논리의 영역으로 도피하려는 처절한 시도입니다. 그립 상태의 ENFJ가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냉혹함과 공격성은 더 이상 타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겠다거나 더 이상 정서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지 않겠다는 내면의 비명이 만들어낸 인지적 갑옷입니다. 감정을 열어두었을 때 돌아온 것이 오직 배신과 고립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이질적인 비정함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인 따뜻함을 포기하고서라도 생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 부정은 ENFJ가 자신의 고유한 색채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소외의 정점이자 삶의 목적이 완전히 전도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3. 무너진 광장을 다시 세우는 법 회복을 위한 미학적 재현. 개인을 압박하는 가혹한 현실과 경직된 사회적 체제를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변혁하거나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은 때로 물리적인 한계와 실존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을 삶의 핵심 가치로 삼는 ENFJ에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부조리는 단순히 외면할 수 없는 숙명적인 굴레로 작용하며 이들의 기력을 소진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고통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낙관주의나 공허한 이상향의 투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 환경의 폭력이 자아의 핵심부까지 침식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파편화된 영혼을 수습하는 정교한 내적 복원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고갈되어 버린 삶의 동력을 다시 점화하고 상실된 목적의 파편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미래 설계나 추상적인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 실존의 가장 최소 단위에서부터 자아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부 세계가 개인의 행동 반경을 구속하고 정서적 에너지를 도구화할지라도 ENFJ의 심연에는 타인이나 조직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주체적인 가치의 영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시발점은 외부의 명령이 닿지 않는 이 내밀한 성소를 재발견하고 환경이 부여하는 강요된 페르소나로부터 자신의 핵심 자아를 인지적으로 분리해내는 위상적 전환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원 작업은 환경을 바꾸려는 거창한 시도, 이전에 자신의 의지와 감각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최소한의 심리적 영토를 전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아의 존엄을 되찾는 정밀한 실존적 구출 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비전의 잔해 속에서 다시금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ENFJ가 수행해야 할 미학적 저항과 주체적 복원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전략적 고립과 이기적 성소의 사수. 본래 타인의 성장을 조력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수호하도록 설계된 ENFJ의 기질적 특성상 외부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회적 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행위는 자아의 근간을 부정하는 듯한 심각한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환경의 압착에 의해 내면의 연료가 고갈된 임계 상태에서는 타인의 정서적 요구를 단호히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전략적 고립이 실존적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중력에서 벗어나 파편화된 자아의 조각들을 다시 결집하기 위한 주체적 탈동일시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ENFJ는 외부의 어떠한 평가나 도덕적 잣대도 도달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물리적 심리적 성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성역은 타인을 향해 뻗어있던 외향 감정의 촉수를 거두어들이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 진공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리더도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자도 아닌 그저 오롯이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주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시간을 영위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 책임의 유예 구역 안에서만 ENFJ는 비로소 환경에 의해 도구화되었던 자아를 회복하고 자신의 참된 형상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결코 이타적 본성을 저버리는 배타적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외부로만 향하던 에너지를 내부로 회귀시켜 소멸해 가던 실존적 동력을 다시 점화하기 위한 엄숙한 생존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지 못한 채 수행하는 타인을 향한 헌신은 결국 비진정성이라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전략적 고립은 훗날 다시금 사회적 태양으로서 빛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적 정화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성소를 사수하고 그 안에서 자아의 주권을 회복하는 경험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영혼의 정수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존적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서사의 재구성 고난의 기록자. 현재 마주한 실존적 고뇌를 개인의 기질적 결함이나 도덕적 패배의 증표로 규정하는 인지적 오류에서 단호히 탈피해야 합니다. ENFJ에게 있어 환경의 억압은 단순한 고통의 중첩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현실의 견고한 벽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파열음이자 생의 대서사 속에 필연적으로 배치된 시련의 장입니다. 이를 개인의 실패로 내면화하는 대신 거시적 시공간의 흐름 안에서 자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과적 서사의 한 단락으로 객관화하는 통찰이 요구됩니다. 이때 유효한 심리적 기제는 자신을 부조리한 환경에 압살당하는 피동적인 피해자로 한정짓지 않고 세계의 모순과 그 안에서 일렁이는 인간의 군상을 냉철하게 포착하고 기록하는 실존적 목격자 혹은 서사적 기록자의 위치로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 머물되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부조리가 자아의 어떤 부분을 단련시키는지 혹은 시스템의 어떤 결함이 실존을 위협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시선을 견지하십시오. 이는 고통을 겪는 주체와 그 고통을 응시하는 주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심리적 거리두기의 실천입니다. 현재의 가혹한 환경을 훗날 타인을 고양하고 세상을 치유할 통찰의 원재료이자 미학적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실존의 주도권은 비로소 환경에서 자아로 회귀합니다. 당신을 압착하던 환경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규정하는 절대적 주권자가 아닌 당신의 사유와 기록을 위해 존재하는 관찰 대상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길어올리고 그 과정을 서사로 치환하는 행위는 환경의 억압에 영혼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가장 엄숙한 저항이자 당신의 주체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궁극적인 실존적 승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권력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피조물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필하는 주체적인 서사적 예술가로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가혹한 환경의 중압 아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ENFJ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실존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억압적일지라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색채와 그 내면의 정수는 결코 소멸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당신의 시간과 노동을 점유하고 사회적 페르소나를 강제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고유한 지향성과 정서적 근간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채색의 공허함은 존재의 영구적인 소멸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자아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심연 속에 일시적으로 격리시킨 보존의 상태일 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두껍고 견고하게 하늘을 덮어 가시적인 빛을 차단할지라도 그 너머의 태양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연소를 멈춘 적이 없듯이 당신의 본질 또한 이 혹독한 계절을 견뎌내며 다시금 타인과 공명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기력은 굴복이 아니라 자아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무의식적인 생존 전략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연의 섭리에서 겨울은 생명의 단절이나 종말을 의미하는 절망의 시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찬란한 봄의 발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가장 깊은 뿌리 끝으로 갈무리하는 내부적 응축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침묵과 정체 역시 외부의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영혼의 정수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휴지기입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되지 못해 발생하는 결핍의 감각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뜨겁게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만이 가진 독보적인 영혼의 색채는 결코 바래지 않았으며 단지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며 당신의 가장 내밀한 지층 속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잠재적 보궐력을 신뢰하십시오. 머지않아 안개가 걷히고 당신의 주체적 의지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올 때 응축되었던 당신의 진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독보적인 빛깔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혹한 환경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애 전체 궤적에서 당신을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조리한 여건이 아닌 그 고통 속에서도 끝내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은 당신의 따뜻한 지향성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누군가의 태양이었으며 당신이 수호해낸 그 내면의 빛은 반드시 다시 세상을 비추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